푸틴 핵 사용 시 러군 전면식일 것 서방서 센 경고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에 맞서 서방의 경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핵무기 막 대응은 꺼내지 않았지만 러시아군을 전면시킬 수도 있다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13일 현지 시간 AFP 통신 CNN 등에 따르면 호세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한 대학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 사용 시 우리는 군사적 면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러시아군을 전면시킬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도 핵 사용에 대해 엄포가 아니라고 했는데 EU와 회원국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엄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핵 위협에 대응하는 서방 지도자들 중 수위가 가장 높은 발언이다. 다만 보렐 고위 대표는 러시아와 똑같이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른 서방 지도자들도 핵무기 사용에는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감행할 경우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나토가 핵무기로 직접 대응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극도로 먼 미래 얘기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12일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도 프랑스는 핵무기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 회원국 중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이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써도 서방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위험을 우려해 핵무기로 대응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러시아 군사시설을 미사일로 파괴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에 더 치명적인 무기를 지원하는 등의 대응을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나토 관계자를 인용해 나토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EU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를 훈련하는 계획이 오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승인된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13일 보도했다. EU 회원국 영토에서 다른 나라 군인을 훈련하는 일은 처음이다. EU는 주로 말리, 모잠비크,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군사훈련 도움을 줬다. NYT는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회원국에서 소규모 훈련이 진행되지만 폴란드와 독일이 훈련 특별사령부를 차리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훈련 기간은 우선 2년이며 내년 겨울까지 일단 1만 5천 명을 훈련하기로 했다. 이후 훈련 대상의 규모는 4만 5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훈련 임무를 위한 자금은 EU가 부담한다. EU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과 훈련 등 군사 지원을 하기 위해 현재 57억 규모 약 8조 원인 유럽평화기금 EEF를 2027년까지 100억에서 200억 유로 약 14조에서 28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U, 나토, 핵 사용하면 러시아군은 전멸 경고,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경고를 연이어 내놨다. AFP 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EU 외교장관은 13일 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 아카데미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그는 푸틴은 자기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고 한다. 글쎄, 그는 허풍을 떨 처지가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이들, EU, 미국과 나토 역시 허풍 떠는 게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그 어떤 핵무기 공격이든지 간에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군은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후과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작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며 중요한 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차원에서 공동으로 군사 대응을 할 가능성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의 자기 방어를 돕겠다고 밝혔다. 나토와 러시아 양측 모두 조만간 핵을 포함한 연례 훈련을 앞두고 있다. 나토는 다음 주 핵 억지 훈련 스테드패스트 눈을 강행한다. 스테드패스트 눈은 나토 회원국이 모여 핵전쟁 등을 가정해 일주일가량 진행하는 훈련으로 매년 실시된다. 나토 회원국 전투기가 유럽 내 미군 기지에 있는 전술핵을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단 실제 폭탄이나 실사격은 포함하지 않는다. 올해 30개 회원국에서 14개 국가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파견했으며 주요 훈련은 러시아 국경에서 100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전쟁 때문에 이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러시아는 이날 말 그롬 핵 전투 훈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롬은 통상 10월에 실시하며 잠수함,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지난 2월에도 그롬 훈련을 한 바 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러시아가 이달 그롬 훈련을 진행하리라 보고 있다. 매년 하는 훈련이며 러시아가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해온 훈련 범위를 포함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병력 3,000명 이상과 차량 300대가 참가했다. 훈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가 러시아의 연간 훈련을 매우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러시아가 그동안 보여온 은폐된 핵 위협과 관련한 미사 여구에도 조금도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유럽 국방부 관리는 훈련에서 작전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모든 전환에 단단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탈환 공세에 점령지 헤르손 주민 탈출 지원 나서 종합. 헤르손 행정부 주민들 원한다면 떠나라 광고하며 도와달라. 피란민 크림반도 등지로 향할 듯. 부총리 숙소 생필품 제공. 조성음 특파원 김동호 기자. 러시아가 최근 합병한 헤르손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의 탈환 공세가 거세지자 주민을 대피시킬 채비에 나서고 있다. 13일 현지 시간 AFP, 로이터, 타스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리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헤르손을 대피하는 주민에게 숙소와 생필품을 무료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르손 외부 지역에 영구 정착을 결정한 주민에게는 주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가 세운 헤르손 행 정부 수반인 블리디미르 살도가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대피 작업을 도와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책을 요구하자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살도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모든 주민은 원하면 미사일 공격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것을 제안한다며 헤르손 주민은 러시아가 자국민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강조했다. 살도는 헤르손이 민간 제반 시설을 중심으로 갈수록 많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며 심각한 피해를 본 상태로 이 지역 출신 피란민은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나 러시아 남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날 우크라이나가 남부 헤르손에서 5개 마을을 추가로 수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러시아는 이달 들어 헤르손주에서 약 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에 다시 빼앗기며 헤르손 점령군의 고립을 걱정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AFP 통신은 이번 대피 권고를 두고 러시아 합병지에서 우크라이나군 반격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령지 행정부 수반인 키릴 스트레모스프는 이날 살도의 발언이 대규모 대피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대피령 같은 것은 없다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우리를 도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폭격에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후퇴하거나 대피하거나 헤르손 지역을 떠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트레무소프는 지난 8일에는 어린이와 부모, 노인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